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냈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윤 어게인을 빨리 윤 네버로 바꿔야 돼요. 윤 네버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내란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첫째, 윤 네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한동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번 단식 효과가 크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한동훈 제명하고 바로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당내 게시판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과의 관계잖아요. 그거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가야죠. 가장 기본적으로 지지난해 재작년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예요.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사안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이런 무슨 부패 스캔들 같은 거 그거 수사할 일이에요. 민주당이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거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바뀔 뻔했던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윤석열, 윤 어게인 세력들과 같이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이런 태세, 이런 태도들 방법이 없어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전 모든 어떠한 투쟁, 어떠한 명분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장동혁 대표 어제 단식을 그만두면서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오늘 단식을 끝내지만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 민심이 민주당 비판할 걸, 들불처럼 민심이 일어날 걸 이런 얘기거든요. 요새 뭐 민주당 쪽에 비판 발전이 많이 있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수사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에요. 악재임에 틀림없는데 장동혁 대표의 저 말이 말이죠. 정말로 정말 효과를 거두려면 말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지지난해 재작년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예요.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사안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이런 무슨 부패 스캔들 같은 거 그거 수사할 일이에요. 민주당이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거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바뀔 뻔했던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윤석열, 윤 어게인 세력들과 같이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이런 태세, 이런 태도들 방법이 없어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전 모든 어떠한 투쟁, 어떠한 명분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단식이 저렇게 평가를 생각보다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SNS에 올린 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는 게 대단히 공허하게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들불처럼 타오른다는데 나는 좀 공허하게 들리는구만 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변해야 되는 건데 변해야 될 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비판받을 사안이 많다고 한들 그 민심을 끌고 올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셨는데 사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올 줄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었죠. 다들 오늘 홍익표 이 정무수석이 온다 그러는데 들릴까 안 들릴까 사실 거기에 모두가 관심이 좀 집중돼 있었는데 오기 전에 이미 단식이 중단이 돼버렸죠. 그랬더니 이 홍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장동혁 대표께서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되셨으면 하고요. 병원 측과 상의하고 또 제가 송원석 대표님과 상의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단식 현장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병원으로 가셨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단식을 통해서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쾌유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홍익표 수석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영걸 대표님 원래 갈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어제 오전 11시에 간다 그랬다가 오후 4시로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장 대표가 그걸 요청을 했었다. 나는 가려고 그랬는데 단식이 끝났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인즉슨 순번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온다 그래서 좀 순번이 밀린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또 그 전날에도 국회 와서 그 옆에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패싱한 거 아니냐, 청와대 뜻이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홍익표 정무수석 얘기로는 뭐 만날 계획이 있었다, 날짜를 잡고 있었다. 제가 봐도 뭐 홍익표 정무수석이 굳이 뭐 단식장을 피할 이유는 없어요. 또 저분이 또 비명계고 네. 굉장히 뭐 소통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도 뭐 단식장을 방문할 계획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냈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윤 어게인을 빨리 윤 네버로 바꿔야 돼요. 윤 네버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내란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첫째, 윤 네버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한동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번 단식 효과가 크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한동훈 제명하고 바로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당내 게시판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과의 관계잖아요. 그거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가야죠. 그래서 이번에 단식을 계기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고 또 유승민도 오고 황교안, 김문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단합, 통합, 새 출발에 이 계기가 된 건 틀림없는데 네. 지금 아마 오늘이 한동훈 대표 이의 신청 마감일 겁니다. 다시 제명을 하거나 또 거기에 끌려다니면 네. 한동훈 사과하라는데 한동훈이 사과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매화는 아마 그럴 겁니다. 매한 불매향이라고 매화는 눈 속에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그게 한동훈 아마 자세일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장동혁 대표가 손을 내밀든지 어떻게든지 네.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단식은 끝냈지만 진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윤 대표님 말씀하셨죠. 신문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한겨레입니다. 장동혁 쌍특검 소득 없이 단식 중단 보수 결집도 의견 분분. 네. 장동혁 대표 소득 없이 좀 단식을 중단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와 함께 보수 결집도 이거 된 거야 라는 얘기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이 쌍특검이라는 이 명분, 처음에 내가 걸었던 명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명 처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는 여전히 걸려있는 상태인 거죠. 보수 결집도 이것도 잘 모르겠네라는 겁니다. 말씀 중에 나왔죠. 오늘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재심 신청 마지막 시한입니다. 같이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이 13일 날 있었고 14일 날 이 보도자료로 이 공지가 됐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5일부터 바로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식이 쭉 8일째 이어지다가 어제 단식 중단 이었었던 건데 이 재심 신청은 일주일이거든요. 열흘이거든요. 열흘이다 보니까 14일부터 해서 23일 오늘까지가 시한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한을 넘기고 나면 재심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제명 처분은 최고위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윤리위에서는 이미 넘어왔습니다. 최고위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다음 주 월요일, 만약에 이때가 아니면 목요일 이때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 관련해서 당장 내일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플랫폼이죠. 여기 이 지지자들은 내일 국회 앞에서 우리 모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징계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 다 국회 앞에서 모입시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밑에 한동훈 대표가 일일이 한동훈 감사드려요 라고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아유 따뜻하게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는 아니고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최천일 교수님 이게 당내 뭐 쌍특검입니다만 당내 상황도 자꾸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단식을 통해서 뭔가 계기를 마련했어요. 저 뭐 대단히 제한적이고 명분도 약했다고 봅니다만 현실이잖아요. 여러 명이 왔었고. 근데 지금부터예요.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근데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게 당장 현안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그 그릇이 지금 나타날 겁니다 아마. 과감하게 제명을 철회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윤과의 관계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였다고요. 그 이젠 보수 특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내란 아니다라는 거였잖아요. 폭동은 무슨 폭동이냐. 계몽이었다 말이죠. 경고였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조목조목 얘기했잖아요. 이진관 그 재판부가 말이죠.
그럼 이제 국민의힘 명분이 생긴 거예요. 국민의힘이. 우리는 그걸 어디 내란인지 아닌지 우리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저기 사법기관이 법적 판단을 내려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명분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란을 인정하면서 다 절연하겠다. 다 이제 절연하고 결별하겠다. 그런데 역시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것도 재작년 일이니 이쯤에서 서로의 물론 사과도 일단 했으니까 그게 형식적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합니다만 주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과했으니 그걸 또 명분 삼아서 없는 걸로 하겠다. 우리 앞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납시다. 그럼 지지율이 올라갈걸요.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제 얘기 맞을 겁니다. 한동훈 징계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장동훈 대표의 앞날이나 국민의힘의 앞날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단히 암울하다. 제가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네. 내가 해답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제명하겠다는 거 이거 철회하고 한동훈 전 대표랑 손 잡으면 그러면은 선거도 잘 치르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지금 지지율을 말씀을 하셨죠. 지지율 오늘 만평이 나왔습니다. 어떤 만평이냐 볼까요? 지금 막 눈이 막 내려요. 눈이 내리고 막 양쪽이 다 막 이렇게 이 바위 절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기 보니까 지지율이 요 밑에 장동혁 대표로 지금 보이죠. 장동혁 대표가 이 지지율, 이 절벽이라고 봐야 되나요? 보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모습입니다. 지지율이 어떻길래 지금 지지율을 올려다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라는 건데 어제 NBS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죠. 보면 민주당은 41, 39, 40이죠. 국민의힘은 20, 23, 20입니다. 전주 대비 3%포인트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에 비해서는 딱 절반, 40대 20이다. 민주당에 비해서 정말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 이게 윤 대표님 단식 전과 단식 후, 단식 전에는 사실 제명 강행할 거다라는 게 우세했었거든요. 그런 전망이. 단식 후에 이 기조가 지지율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럼 바뀔 거냐라는 거죠. 그거를 아직은 단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네. 지금 병원에서 있는데 아무 말 없이 한동훈 징계하고 계속 가면은 제가 보기엔 지지율은 지금 바닥이 아니죠.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잖아요. 저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야당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40%는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못하니까 저렇게 민주당이 지금 공천 헌금이라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을 많이 해도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중도를 다 뺏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병원에서 있는데 성명을 발표해야죠. 지지자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네. 윤 어게인을 네버 윤으로 그러면은 저는 잠시 강성 지지자들이 뭐 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바닥을 깨고 6월 지방선거는 저는 노려볼 수 있다. 지금 하면은 한 4개월 정도 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희석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중도층 지지를 얻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윤 어게인만 외치면 저는 20% 깨져서 더 바닥으로 가고 아마 지방선거 결과는 대구 경북도 저는 자신을 못한다고 봐요. 거기에도 민주당의 뭐 김부겸이라든지 이런 유력 인사가 출마해서 흔들어대면은 대구 경북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 저는 이렇게 봐서 윤석열 대통령과 눈물을 뿌리는 절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